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통계학 첫 번째 미드텀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는 주어진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 박스 플롯을 그려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데이터 자체는 낮은 값부터 시작해서 큰 값으로 잘 정렬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걸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박스 플롯을 그려보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미니멈 값 57, 그다음에 57, 그다음에 맥시멈 값 94 찾아주시고요. 이 안에서 first quartile, 그다음에 second quartile, 미디언에 해당하겠죠? 그다음에 Q3, 요걸 찾아서 박스 플롯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그림 자체는 맨 왼쪽이 미니멈 Q1, 그다음에 이제 미디언 Q2, 그다음에 Q3, 그리고 박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맥스 값은 94죠. 이제 맥스 혹은 94라고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연결하시면 끝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교재에는 이제 휘스커 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서스펙티드 아웃라이어를 이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그것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휘스커 라인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Q1 빼기 1.5 곱하기 IQR은 Q3 빼기 Q1이죠. 자, 이 값은요, 제가 이거 계산을 안 할 건데 미리 계산해놨던 걸 보면은 66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피지컬 라인 같은 경우에는 Q3 더하기 1.5 곱하기 IQR, 요거는 이제 94라고 합니다. 자, 맥스 값 자체는 이 피지컬 라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데, 자, 미니멈 값 57은 어때요? 요거 바깥에, 이거보다 더 작은 값에 있죠? 그래서 요 값은 미니멈 값 57이 아니라 66이라고 두셔야 되고요. 그 바로 다음 값 57은 이렇게 점으로 suspected outlier라고 표현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2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age 변수의 타입은 무엇입니까?를 물어보는 거죠. 이거는 사실 age 이런 것들은 그 데이터, 주어진 데이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고르셔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 교과서에서는요, 이거를 quantitative 그리고 continuous로 하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C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3번 같은 경우에도요. 다음은 이제 스코어 변수에 대한 서머리 스태티스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설명 중에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A번 같은 경우에는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이 16.093인데 이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스코어라는 것은 정수이기 때문에 이 값은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자체는 넌 네거티브 넘버면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A번은 틀렸고요. 자, B번 같은 경우에는 라이스큐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그러면 라이스큐드이려면은 이제 미디언이 민보다 작아야 돼요. 하지만 여기에 보이는 미디언과 민을 비교해 보면 미디언이 더 크죠. 그러니까 랩트 스큐드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C번 같은 경우에는 99 자체가 아웃라이어이지 않냐라고 하는데 실제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맥스 값 자체가 Q3 더하기 1.5 IQR 보다 큰지를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10번도 아니고요. D번 같은 경우에는 satisfaction score 자체가 57 미만인 학생들의 비율과 77 초과인 학생들의 비율이 다르다. 이게 57 미만이 더 많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57은 first quartile에 해당하고요. 77은요 third quartile에 해당하죠. 즉 이거 미만인 학생들의 비율은 25%, Q3 초과는 25%, 즉 둘은 똑같습니다. 답을 이렇게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4번도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스테이트먼트 혹은 케이스 중에서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할 만한 상황은 무엇입니까? 이거죠.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을 언제 쓰나요? 이거는 단위 시간 동안 어떤 단위 기간 동안 벌어지는 사건의 발생 수를 나타내요. 즉 기본적으로 카운트 밸류만 돼요.
자, A번 같은 경우에는 5세 아동의 키가 42인치 이상일 확률, 벌써 카운트가 아니죠. 이걸 굳이 따지자면 정규 분포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근데 A는 아닐 거고요. 이제 B번은 이제 10번 던져서 3번 성공할 확률, 이거는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에 좀 더 가까울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가진 패가 스트레이트 플러시일 확률? 이건 것 같은데요. 이거는 사실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포화송은 아니다. 카운트에 해당하진 않죠. C번은 아니고요. 네, D번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성공할 때까지 뭐 총을 쐈는데 8번 썼다. 8번 실패했다. 이거는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에 가깝죠? 네, 그렇고요. 2번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이제 같은 개념으로 봤을 때 이제 처음 성공이 아니고 3번 성공할 때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도 F 이런 식으로 골라주면 될 것 같아요. 5번 같은 경우에는요, 이걸 잘 해석을 해보시면 결국에는 2% 불량률이 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생산을 한대요. 자, 이 상황 자체를 보면은,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거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 P는 지금 2% 0.02 혹은 50분의 1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경우에 우리가 이제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의 PMF를 아시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서 평균을 구하셔도 되는데, 우린 요거의 값을 알고 있죠? 1 over P라고 해서 50입니다. 자, 이 50은요, 실패까지 포함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total without defect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하나 빼주셔야 됩니다. 즉, 49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6번은요, 문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내년 신입생 입학을 위해서 2,500명의 학생을 합격자로 발표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대학은 1,786명의 신입생을 위한 기숙사 자리만 있고요. 합격한 학생이 해당 대학을 선택하고 입학할 확률은 사실상 70%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제 대학이 신입생을 위한 기숙사 자리가 부족할 확률이 무엇입니까? 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우리가 배운 대로 써보면요. 일단 성공 확률 자체가 이 유니버시티를 선택할 확률이 0.7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2,500명이 지금 우리 합격을 시켜줬죠. 그러면 평균적으로 몇 명이 올까요? n 곱하기 p만큼 오게 돼서 1,750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지원하고 기숙사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시그마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그거 그대로 쓰면 되니까 n 곱하기 p 곱하기 1 빼기 p 즉 계산해 보면 23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이 합격자의 수를 x라고 두었을 때 probability of x가 1786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혹은 클 확률 여기에 해당하겠죠. 이거 클 확률이라고 바꿀게요. 같다도 상관은 없어요. 그 이유는 여기서 저희가 normal approximation을 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normal approximation 자체는 x 빼기 mu 나누기 시그마 요거 자체가 이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제 우변은 1786에서 mu를 뺄 건데 mu가 1750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만큼 나눠줘야겠죠? 그 값은 23이고요. 그러면 이 값은 계산을 해보면 1.61이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뒤에 주어진 그 표준정규 분포에 대한 확률이 다 주어져 있는 표가 있죠? 그걸 그대로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0.0537이라고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7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세 아이들의 키는 성별에 관계없이 평균이 55인치이고 표준 편차가 6인치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이제 롯데월드의 배트맨 더 라이드에는 키 제한이 54인치가 있어서 어떤 아이는 키가 커서 탈 수 있을 거고요. 어떤 아이는 키가 작아서 못 탄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10세 아이에 4명이 있다고 할 때 적어도 2명 이상이 배트맨 더 라이드를 탈 수 있는 확률은 얼마일까요? 라는 문제죠. 여기서 저희가 계산해야 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일단 4명 중에 2명 이상이 탈 확률, 이거는 이제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고 할 수가 있고요. 자,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에는 성공 확률이 필요한데 그 성공 확률도 저희가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부분을 저희가 빠르게 계산을 해보면요. 일단 성공 확률부터 계산을 하도록 할게요. 성공 확률 같은 경우에는 P가 probability, X가 이 10세 아동의 키라고 둘게요. X가 일단 54보다 커야만 탈 수가 있겠죠? 그래서 54보다 클 확률. 그러면 표준정규 분포로 바꿔서 표준화를 시켜서 Z는 55, 54 빼기 55 나누기 6 이렇게 두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 확률이 0.5675라는 걸 뒤에 있는 표를 보고 저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공 확률이 이제 0.5675라고 할 때요. 이제 공간이 없으니까 위에다 쓸게요. Y가 이제 이 배트맨 더 라이드를 탄 총 아이들의 수라고 둘게요. 그러면 probability of Y가 2 이상인 거. 이거는 결국 Y가 2인 경우 더하기 Y가 3인 경우 더하기 Y가 4인 경우 이렇게 되겠죠? 총 4명 중에 4개 다 타는 게 끝일 거예요. 그러면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의 PMF를 그대로 써보면 이렇게 6p제곱 곱하기 1 빼기 p제곱 그 다음에 4p 3승 1 빼기 p 그 다음에 p의 4승 이렇게 되고 요 안에 이제 p는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0.7814라는 거 쉽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8번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8번 문제는 자, 일반적으로 아이스크림은 1.5쿼터 용기에 담겨져 있고 아이스크림의 한 스쿱은 약 2온스 정도 담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용기에 담긴 아이스크림의 양과 스쿱된 아이스크림의 양에는 약간의 그 변동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때 이제 용기에 담긴 아이스크림의 양을 X로 나타내고요. 스쿱된 아이스크림의 양을 Y로 표현한다고 한대요. 자, 이때 X와 Y의 평균 표준편차 분산은 여기 있는 표처럼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고자 하는 거는 전체 용기에서 한 스쿱을 펐을 때 나머지 양에 대한 그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은 얼마입니까?에 대한 거죠. 이 부분은 저희가 둘을 독립이라고 보고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요. 도식화 수식으로 써보면 standard deviation of x 빼기 y라고 쓸 수가 있고요. 자, 이 부분은 root of variance of x 빼기 y. 자, x와 y가 둘이 독립이라고 보면요. 어떻게 돼요? 루트 베리언스 오브 x 더하기 사실 마이너스 1의 제곱 곱하기 베리언스 오브 y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베리언스들 값을 그대로 대입만 시켜주면요. 저희 이게 2.5라는 거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9번 같은 경우에는요. 사람들의 80%가 피넛버터를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89%는 젤리를 좋아한다고 하고, 그리고 78%는 이 둘 다 좋아한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랜덤하게 어떤 사람을 뽑았을 때, 이 사람은 피넛버터를 좋아하는 사람을 뽑았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젤리도 좋아할 확률은 무엇입니까? 즉, 조건부 확률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9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probability of 젤리를 좋아한다 라고 하는 걸 J라고 표현할게요. 근데 이 randomly sampled person 자체는 peanut butter를 좋아하죠? 이거 좋아하는 거를 PB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conditional probability를 물어보는 거고, 이거는 definition대로 P, B, and jelly 나누기 probability of peanut butter 이렇게 써주면 되죠. 자, 이렇게 되면 피넛버터 좋아하는 사람은 비율이 80%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둘 다 좋아하는 사람은요, 78%, 0.78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 0.975, 97.5%라는 거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각각 2분의 1인 동전이 있고, 동전의 앞면이 연속 3번 나오기까지 던지는, 실험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실험의 기대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예요. 자, 이 문제도 상당히 쉬운 편에 속하죠. 우리가 y 자체를요, 우리가 동전을 던지는 총 횟수라고 할게요. 자, 그렇게 되면은, expectation of y 경우에는요, 일단은 언제 끝나요? H가 앞면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앞면 3개가 나오면 끝이 나죠? 자, 이런 이벤트가 있다고 할게요. 그럼 y는 몇이죠? 3일 거예요. 3 곱하기 이 이벤트의 확률, 즉 8분의 1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케이스가 있겠죠? 언제가 있냐면 HHT라는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자, 이 경우엔 T가 마지막에 나왔어요. 그러면 앞에 2번 나왔던 HH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죠. 즉, 3번은 던졌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즉, 그리고 원상 복귀된 거예요. 그렇게 돼서 expectation of y만큼 다시 구할 거고요. 이렇게 표현을 합시다. 그리고 곱하기 8분의 1, 요 이벤트의 확률 해줘야겠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H 처음에는 앞면이 나왔는데 두 번째 T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앞에 H 나왔던 게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2번을 허비했고요. 전체 실험이 리셋된 거예요. 그러니까 expectation of y만큼 구하고 이 이벤트가 나올 확률, 즉 4분의 1 이렇게 더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처음 던졌는데 바로 테일이 나왔어요. T. 그럼 어때요? 그냥 리셋된 거죠. 그러면 1 더하기 expectation of y 그리고 이때의 확률은 이 이벤트의 확률은요 2분의 1이겠죠. 자, 이 부분을 전체 여기 expectation of y 이렇게 세 개가 확률적으로 있으니까 좌변에 넘기고 하면 8분의 1 expectation of y가 이제 8분의 3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expectation of y는 14다라는 걸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